오늘도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투자 알고리즘 통해서 힌트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중동 리스크 걱정 말고 매수할까? 일단 뉴욕 증시는 중동 리스크를 빌미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는 견고합니다. 어제 우리가 충격을 미리 받은 걸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AI 대장은 네카오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신정부 들고 나서 네카오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도 네이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섹터잖아요. 일단 많은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장주인 네카오는 믿고 사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올라타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정도 수준으로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별점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네이버가 올라가니까 네이버가 대장이고 카카오가 못 올라가니까 카카오는 역시 이번 정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좀 봐야 되겠죠. 자, 네이버에 관계된 분이 이제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온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네이버가 뒤늦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수연 앵커가 만약에 정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머니투데이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과 직장은 다르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직업과 직장이 아니라 일과 직장은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인공지능을 봐야지 네이버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월화 조정을 받았죠. 그럼 오늘의 폭등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쇼커버리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고점에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지금 많은 주식들이 쇼커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고점에서 이렇게 솟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뒤에 연속성이 있나요? 연속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이거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외국인들이 네이버의 미래를 보고 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미래가 왜 월화가 아닌 수요일 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균등하게 다른 것들이 다 따라 올라간다라면 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근데 왜 유독 네이버만 가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약간의,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내일 정도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자자라면 이수연 앵커의 질문에 따라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내일 모레 결정이 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어차피 오늘은 지금은 따라 사라고 제가 아무리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세요 얘기한다 하더라도 야, 이 네이버를 어떻게 사? 라는 맞아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지금 사고 싶은데 살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결정이 내일이나 모레쯤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쇼커버가 들어온다라는 건 뭐죠? 이만큼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억눌렸던 것 다 이제 청산 들어온다라는. 그러면 오히려 카카오를 사든지 더존 비전을 사든지 이런 어떤 AI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시는 것도 네. 현재로서는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쇼커버로 올라간다고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쇼커버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없다라면 쇼커버가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뭐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친 입장에서 보면 가장 두려운 것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제가 지속 말씀드렸죠. 22만 원 넘어가면 쇼커버링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나머지 종목들도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급등을 해놓고 다시 조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딱 외국인들이 됐던 누가 됐든 한번 딱 땡기면 이게 발화점이 돼버린다라는 측면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쇼커버로 치부해서 이거 따라가지 마가 아니라 그 이유 자체가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관련 업종들을 사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섹터 긍정 의견이신 거네요. 네이버, 카카오하고 좀 의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증권가에서는요.
최선호주는 카카오고요. 네. 차선호주가 네이버다라고 하고 있긴 해요. 네. 주가는 오늘 좀 반대로 가지만요. 매력도를 비교하자면 소장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매력도는 전 카카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제 글로벌 AI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전히 매출에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폴라리스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 폴라리스 AI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AI 관련된 그런 어떤 모멘텀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오히려 이 모멘텀 그러니까 네이버에 근무하시는 분이 정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카카오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여전히 저는 이쪽에 방점을 네. 좀 찍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네. 만족할 만한 주가 상승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AI 섹터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의 포인트를 잡고 이 섹터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적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의 계속된 뭐 예산 확대가 있을 수 있고요. 글로벌적인 트렌드 안에서 AI 쪽에 대한 뭐 기업들의 투자가 있겠죠.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하면 될까요?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일단 실적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게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인공지능에 매달 10억 달러씩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기사가 떴어요. 오늘 네. 이제 여러분들 속보 여러 가지 보시고 계실 텐데 그만큼 수익이 잘 안 나는 분야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되는 것은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은 실적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차영주 네 생각은 그렇지만 나는 그 네이버에 계셨던 분이 가서 네이버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그리고 주가가 가장 무서운 게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예요. 그 수연 앵커도 옛날에 네. 20대 초반에 정말 미팅 나가기 전에 상대방을 보기 전에 가장 심장이 떨렸지. 저 진짜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누구를 만나기 네. 전에가 기대감이 있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만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행 가기 전에 기대감이 높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AI 모멘텀이 지금 이제 지속된 게 벌써 몇 년인가요? 2024년, 어떻게 보면 2023년서부터 지속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우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동안 빚을 못 봤어요. 미국 업체들이 빚을 봐왔었던 부분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드웨어만 빚을 봤지만 이제는 우리도 100조 시대를 열면서 소프트웨어도 빚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포커스는 기대감에 포커스를 맞추고 더군다나 이제 정부 정책들이 구체화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응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이제 기대감만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외부적인 요인에 그렇죠.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뉴스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뭐 힌트는 카카오 말고도 또 있습니까? 카카오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 더존 비전을 좀 보고 더존 있습니다. 비전. 더존 비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자이다라는 거. 나머지 이제 뭐 우리가 마음의 폴라리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더존 비전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견조하고 안정적인 네. 흐름들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I 섹터에 대한 힌트 얻어봤고요. 다음 섹터는 삼성전자와 반도체입니다. 일단 외국인 매도가 반도체 투톱에서 좀 발생을 네.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많이 최근에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매도량을 가지고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쇼커버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더 갈 수 있냐가 포인트거든요. 소장님 더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만약에 밥을 한 공기 먹으면 첫수상 살 빼려고 그래?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저도 가끔 한 공기씩 먹어요. 물론 평상시에 두 공기를 먹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그리고 사야 되는 업종이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3,000포인트를 가고 3,300, 3,500을 가려면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탈환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뭐 뒤에 가서 또 이따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가 올라온다 해서 3,000 중반대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마티형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일단은 이번 주말이 바로 내일 모레죠. 미국의 파생 만기일이죠. 또 내일만의 날이죠. 미국 입장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중동 문제가 오늘 또 굉장히 또 험악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잠깐 저는 멈칫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저는 좀 해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해서 우리가 네.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 때도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 올 때 우리 정말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용기 있게 사셨잖아요. 왜 지금 외국인들이 판다고 주저하죠? 지금은 6만 전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사실 최근 흐름을 보면요. 네.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였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오늘 삼성전자가 좀 나홀로 강한 것을 보아 삼성전자가 다시 왕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왕권을 되찾는지 여부는 삼성전자 6만 전자의 안착 여부입니다.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봐요. 그 하이닉스는 25만 원이 살짝 깨져도 24만 원만 지키면 역시 다시 하이닉스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5만 원 갔다가 24만 원 잠깐 멈춘 상태에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올라가면 이제 28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이제 이해가 하이닉스는 되는데 네. 삼성전자는 참 애매합니다. 참 이걸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건 뭐냐면 솔직한 얘기는 나쁘다라는 얘기죠. 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 움직임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죠. 다른 것 대비해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용어 선택을 제가 조금 불편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약간 미묘한 부분들인데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전자에 안착을 해야 돼요. 안착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6만 전자 안착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밀려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6만 전자에 안착되고 나면 제가 하이닉스도 20만 닉스 이전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20만 원 돌파해야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6만 전자가 돌파되는 순간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사서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죠.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지금 수준이라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어떤 쪽이 더 매력도가 높다라기보다 두 종목 모두 가격별로 지지 라인을 체크하면서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삼성전자 6만 원 안착, SK 하이닉스는 24만 원 지지 이렇게 가격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소부장단은 어떻게 볼까요? 소부장 안에서 최근에 사실 전공정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추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HBM 장비 종목들은 관심을 받다가 조금 주춤하고 이런 좀 변동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소부장은 지금 매수 기회입니까? 소부장은 지금 짧은 테마가 도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정이 돌고 있고 또 어저께는 유리기판과 유로모픽이 돌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전공정이 후공정이 됐던 그리고 미래에 올 유리기판이 됐던 뭐 어제는 SKC 같은 경우 유리기판주로서 이제 곽광을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대세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순환매를 이용해서 내가 그동안 물려 있었던 주식들이 조금 올라온다라면 오히려 좀 정리를 해놓고 네. 기다리시는 전략. 여전히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부분들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6만 전자 탈환시까지는 조금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주 보는 시기에는 삼성전자에 달려 있고요. 반도체 알아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동차입니다. 싸도 너무 싼 자동차 과연 기회냐? 자동차가 풀지 못한 숙제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긴 해도 상승이 굉장히 막혀있다, 제한적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가격 메리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이슈가 완화되는 걸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노진입도 있거든요. 선택지가 그렇죠. 많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음식이 맛있는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아무 때나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저녁 같은 경우 아무 때나 먹지는 않겠죠. 배가 고플 때 먹어야 이게 정말 진짜 맛있는 거죠. 그런 건데 지금은 이 자동차는 배가 고플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자동차가 맛있는 음식이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툭불 한우다, 랍스타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손을 안 댄 거죠. 더 맛있는 정말 손댈 것들이 많았었던 부분들도 있고 손을 대도 좀 식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맛이 없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었어. 근데 왜 지금 먹을 때가 됐냐라고 한다라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건들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바닥에서 일단 한번 띄워줬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파생 만기일 이후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동차를 건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먹을 때가 됐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대세 상승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먼저 좀 트리거가 나타났던 게 뭐죠? 현대모비스가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붙었어요. 지금 이제 제 얼굴 옆에 현대차 차트를 놓고 보면 바닥에서 싹 들어줬잖아요. 네. 저런 모습들 좀 놓고 본다면 이제는 한번 먹어보자. 이제는 한번 먹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더군다나 그럴 수 있었던 게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 과거 네카오라든지 2000년대가 많이 빌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은데 못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인정하는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먹자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저는 그 트리거가 외국인 기관이었다라고 본다면 현대차 중심으로 지금은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죠.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리거가 발생했다라는 네. 점이 긍정적인 것 같고 오늘 기관의 순매수 1등도 현대차입니다. 자, 그럼 부품주단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모비스 포함해서 그 부품단이 저밸류 매력으로 올라오거든요. 지금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 중에 주가가 가장 많이 안 오른 종목이 또 현대모비스기도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있다라는 거고 실적도 좋다라면 안 들고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완성차보다 조금 더 탄력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품단에서? 지금 저는 4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현대기아, 모비스, 글로비스 음식 4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수연 아나운서는 4개 다 못 먹잖아요. 한두 개만 먹어야죠. 그렇다면 저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부품보다 완성차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PBR, 저밸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른 쪽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PBR로 보는 것보다 자동차는 성장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밸류 매력보다는 저평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밸류냐, 저평가냐로 봤을 때 저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주안점을 봐야 되는 것은 오히려 현대차 쪽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고객탁금이 63조까지 늘었다 하더라도 종목을 넓힐 수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종목만 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직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나 기아 특히 이제 현대차 위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품보다는 일단은 완성차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조선방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멸의 조선방산. 언제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게 됐을까요? 거의 불사조 이미지거든요. 예. 거의 떨어지면 담아야 되는 그런 섹터로서 인식이 강해지는데요. 그래도 무섭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게 실적이 계속 좋아져서 밸류 평가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 맞는데 그래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담아야 된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놓고 보면 조선방산 얘기하는데 우리가 증권 건설을 한번 보죠. 왜요? 물량이 출회되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건설 쪽에서 건설이 물량이 출회되기 차익 시작했어요. 매물이요? 네, 차익 매물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조선방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일단 예의주시하자. 언제 여기 차익 매물이 나올지 몰라 예의주시하자. 신규로 편입하실 분들은 네. 차라리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자. 그렇게 저는 구분하고 싶어요. 조선방산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가는 놈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팔지 마시고요. 요거를 3번 내지 4번에 분할해서 파시는 전략이 저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한쪽에서 그동안 올라왔었던 건설과 증권이 무너졌던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돼요. 나 혼자 기분 좋다라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벌써 파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그거잖아요. 남들이 파티에서 슬슬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 보일 때 나 혼자 취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나가네? 왜 나가지? 이제 파티가 끝나갈 건가? 이 분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방산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은 일단 자제, 매도 관점으로 주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엔진주, 부품주 전부 다요? 조선 그렇죠. 기자재.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제가 엔진 얘기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MTN에서 2달이 넘은 상태인데 이제 엔진 막 여러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파티가 끝나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가의 퍼포먼스가 약간의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조선방산이 이렇게 강했는데 네. 여기서 차익 매물이 빠진다고 해서 이 수급이 자동차로 갈까? 이것도 잘 소식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이고 신규로 진입하려면 그런 것들이 난데 이걸 팔고 그쪽으로 대세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달락달락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조선방산을 신규로 편입한다? 요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신규 편입 매력이 있는 쪽은 자동차랑 반도체
문제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쪽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뭐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다 자동차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나머지 현금을 지금 새롭게 들어왔다라면 지금 이제 63조의 고객예탁금이 계속 이제 64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그거는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약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쪽이 조선 방산이다. 그리고 플러스 증권주까지 함께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요.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봤습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